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지하철이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과 같은 관절에 통증을 느꼈던 경험 있으시죠?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참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전엔 관절염을 나이가 들면 자연히 얻게 되는 세월의 훈장쯤으로 여겨왔지만 요즘은 점차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관절염이라고 하면 인구의 15%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인데요.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가요? 예, 우선 관절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네. 관절은 뼈 하나와 또 뼈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무릎의 관절을 보면 이게 오른쪽 무릎인데요. 무릎 앞을 드러내고 이 양쪽 뼈가 만나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뼈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렇게 하얗고 딱딱하며 맨질맨질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뼈 끝부분에 있는 그 관절 연골인데 이곳에 그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상처가 오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요 뼈 끝부분에 관절 뼈 부분에 이상이 생길 때 염증이 오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은 통증이죠. 예. 이제 관절의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 또한 뻣뻣한 것, 관절이 이렇게 스티프해진 것도 느끼시게 되고 하체 관절일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디딜 때 더 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 네. 대부분이고요. 또한 그 관절 염이 심하게 될 때는 관절이 부어오르고 관절에 열이 생기는 그런 네. 증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통 관절염 증상은 겨울에 심해진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겨울은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예. 혈액순환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관절은 대개 보면은 그 관절액이 담겨 있는데 네. 그 뼈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관절 끝부분에 그 뼈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액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 액체가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관절이 비교적 더 나빠진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도 심해지지만 여름에도 심해진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장마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통증이 많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관절이 아파서 아무래도 내일 비가 오려나 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예.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그런 학설은 기압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관절은 이게 바깥과 통하지 않는 관절막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관절 안에도 압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밖에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저기압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관절 안에 있는 기압은 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막이 팽팽해지면서 네. 그러면서 관절이 더 뻣뻣하고 더 아픈 것을 느끼시는 것이 네.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따뜻한 나라에는 관절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 계신 분은 저쪽 아랫지방으로 가서 한 몇 개월 있다 오면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꼭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어떤 학설로 설명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네. 아까 그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따뜻할 때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운동량이 많아지고 예. 또 비가 잘 오지 않고 그 흐린 날이 적은 그런 지방에서는 네. 아무래도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절이 편안한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예. 그 관절염도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 그 류마티성 관절염 안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크게는 퇴행성과
류마티성으로 나누시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가장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신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관절이 퇴행되면서 예. 영어로는 degenerate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네.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그 흔한 그 원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무릎 관절을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예. 무릎은 체중을 들이면서 계속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 마모되기 마련이죠. 예.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을 계속 특히 이제 주부가 드신 분들은 남성보다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닳아서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하지만 때로는 무리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상에 의해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예. 예를 들면 심하게 넘어지셔서 무릎을 땅에 부딪히셨다거나 네. 교통사고를 통해서 뼈가 상했다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운동사고가 있으셔서 뼈가 상했다거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관절에 상처가 나고 네. 그래서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관절의 통증이 오고요. 심하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뻣뻣하고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류마티성 관절염과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서서히 찾아오는 증상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예.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그 증세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저는 물리치료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 물리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치료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그 붓기를 가라앉히거나 통증을 또 컨트롤하거나 또 그 외에 다른 그 자세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에 통증이 와서 활동량이 줄어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도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그 관절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예. 관절이 더 나빠지고 그런 네. 악순환을 거듭하시게 되는데 예. 그런 전반적인 치료를 또 물리치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벌써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서 걷지를 못하거나 통증이 극심할 때에는 이제 수술 같은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퇴행성 관절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아주 쉬운 대답이 되겠지만 물론 통증이 심해지고 이제 평상시 하시는 활동을 많이 못 하시게 되겠죠. 그 가장 흔한 예가 저는 손과 네. 무릎이라고 들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시게 되고 안 하시게 되고 그럼 이제 무릎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시게 되겠죠.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께는 그 걷는다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관절염을 방치하시면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라도 손을 심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손가락에 관절염이 올 수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부들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네. 음식을 하신다거나 요리를 하신다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그 관절염 하나 때문에 네. 방치하셔서 예.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시는 그런 예. 일도 생길 수 있겠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은 예. 당연히 허리와 무릎 같은 데 무리가 오겠죠. 예. 그리고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계속 뭘 꽉 쥐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하는 습관 자체가 나쁘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어떤 손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도구 자체가 불량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손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네. 이럴 때는 그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습관을 즉시 고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분들도 운동이나 또 어떤 그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에 의한 그 관절 손상을 당하시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란 무엇입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류마티성 관절염에 대해서 의외로 그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을 예. 봤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류마티성 관절염은
몸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관절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하는 증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원인은 굉장히 다르므로 예.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류마티성 관절염은 그 외부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몸 자체의 면역 체계에 네.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류마티성 관절염은 몸에 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이라는 것이 몸 안에 어떤 균이 들어올 때 그 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 면역 체계 역할인데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 세포를 예. 어떤 그 외부적인 침입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공격하는 것이 네. 그 류마티성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네. 외부의 손상이 없어도 갑자기 발병하고 그것이 예.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류마티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원인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야 네.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면역체계 이상이 오는 것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지만 그 외에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관절세포를 파괴하게 되는지 예. 그런 것은 아직 의학계에서 잘 모른다고 해야 맞겠고요. 어떤 요소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예. 것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스스로 그 몸 자체가 관절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치료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예, 증상은 그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한 듯 하나 네.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류마티성 관절염은 몸 자체에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아니면 무리하게 계속 관절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외상을 멈추면 나쁜 그 습관을 멈추시면 호전되는 것도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예.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쉬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론 나쁜 그 습관이 있으면 더 나빠지시겠죠. 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관절이 계속 부어오르고 아픈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양쪽에 대칭으로 같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이 엄청나게 아픈데 오른쪽은 평생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예. 있지만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도 같이 아프고 왼쪽 손이 아프시면 오른쪽 손도 같이 아프고 이렇게 대칭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것이 관절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눈이나 뭐 폐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 전체의 질병이기 때문에 또 몸 전체의 발열, 열이 생기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피로감 같은 네.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류마티성 관절염의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혼동되기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차이를 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나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어느 정도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관절염이 왼쪽 무릎에 심하게 왔는데 오른쪽은 없다. 쉬었더니 증상이 완화된다. 예. 뭐 다른 증상, 몸에 열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퇴행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아프면서 피로감도 오고 같이 대칭으로 오고 쉬어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류마티성 관절염을 의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네. 진단하는 것은 옳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퇴행성이야? 아니면 류마티스야? 그러면서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 먼저는 가정의를 꼭 찾아가 뵈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물리조사를 찾아오셔도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증상인지 알 수 있는데 가정의 선생님들을 꼭 찾아가셔서 특히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하시면 류마티스 인자가 그 혈액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물론 이제 40대 이상이 되시면 꼭 그 관절염을 체크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 건강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쉬운 예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시면 그 피 검사를 하실 때 류마티스 인자가 없는지 가정의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그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그 약에 대한 그 치료가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약물 치료가 시작되시고 네. 적절한 물리 치료가 시작될 때 그 관절염이 정말 심하게 오실 분들도 그 증상을 억제하시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절의 통증이 오거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진단을 받지 않으시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민간요법이나 그런 본인들이 알고 계신 다른 잘못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바로 조속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네. 치료를 하시면 물론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여러 관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정한 시기를 놓치시면 관절 세포가 파괴되는 예. 것이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약물 치료를 하시면 치료가 쉬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생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류마티성 관절염에 한해서는 예.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나쁜 그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습관이나 하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신발을 신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치료와 예방과 네. 두 가지 다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물리치료 클리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관절염 자체는 회복할 수 없다, 물리치료 정도로 나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초음파나 레이저나 어떤 또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그 운동과 또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물리적인 치료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증상이 다 없어지시는 분도 제가 많이 목격했고요. 그 관절염의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으로 인해서 그 관절염을 앓으시는 그런 분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또 몸이 뻣뻣해지는 스티프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2차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관절염은 더 심해지기 마련이고요.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그 상태와 관절염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으시면 그 근력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고 관절염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과 관련한 궁금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관절염의 발생 확률 높습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체에 한해서 그렇고요. 특히 이제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힙관절을 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관절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체중을 디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특히 딱딱한 신발을 안전화나 그런 신발을 신고 일하시거나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 높기도 하지만 굽이 딱딱하죠. 네. 그것을 신은 상태에서 계속 서서 일하신다면 물론 예.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오고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허리 관절도 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발 때문에 관절염이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예. 제가 언젠가 TV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때 한 네. 발을 내딛어서 쿵 하고 발을 내딛을 때 그 하체를 통해서 발을 통해서 오는 충격이 본인 몸무게의 평균 2배입니다. 예. 뛸 때는 3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에 따라서 그 신발의 그 밑창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줄 수 있다면 예. 그 한 번 한 번을 따져볼 때 그 몸무게 2배 되는 충격을 계속 하체를 통해서 느끼시게 된다면 그 신발이 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관절염도 유전일 수 있습니까? 유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그런 연구 조사도 분명히 있고요. 유전적인 것이 있고, 하지만 제 그 프로페셔널 그 소견을 볼 때에는 네. 하나의 것이 요인일 뿐이지 어머님, 아버님이나
그 친척 중에 누가 관절염을 앓으셨다고 해서 나는 관절염을 앓을 수밖에 없어 한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 이제 손가락을 자주 꺾어서 소리 내는 예,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런 게 관절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 뚝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네. 이제 그 어떠한 그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 관절 주위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 그 뼈가 이렇게 느슨하게 풀려 있어야 되는데 그 뼈 두 개 자체를 이렇게 꽉 조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관절을 이렇게 비틀면 뚝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일시적으로 그 안에 이제 기포들이 생기게 되고 네. 그 일시적으로 관절이 느슨한 것을 체험하시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관절에 관절염을 유발할 수 없지만 그 동작을 하실 때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그 근육이나 인대를 많이 스트레칭 하시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으로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또 무리하게 계속된다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일하시는 습관이 이제 일을 많이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집안 청소를 하실 때 몸이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네. 성격. 예. 굉장히 손을 많이 사용하셔서 집안 청소를 하시고 또 이 문화적으로 한국 분들은 어떤 청소기나 이 대걸레를 사용하지 못하시죠. 걸레 쓰죠. 꼭 엎드려서 손을 네. 잡으시고 걸레질을 하시면 무릎, 목, 네. 손 다 무리가 올 수 있고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손잡이 같은 것들이 손에 편안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나친 운동이나 스포츠가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이제 특히 격렬한 운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나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축구나 농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거칠게 상대방과 이제 그 몸에 접촉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넘어지면서 심하게 그 관절을 땅에 부딪히신다거나 그렇죠. 상대방과 같이 몸이 부딪혀서 그 뼈에 상하는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부딪히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관절염이 올 수 있겠고요. 많이 뛴다는 그 자체가 네. 특히 좋지 않은 신발을 신고 이제 많이 뛰신다면 예. 무릎에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무리가 와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관절을 꼭 움직여야만 건강해지는 건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관절이 아파도 운동 꾸준히 해야 되나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관절을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몸의 관절에는 꼭 한 가지 관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관절이 있는데 예. 가장 흔한 예로 다시 무릎을 들면 무릎 자체를 사이노비얼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 관절막이 그 관절 자체를 감싸고 있고 그 막 안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관절 그 표면, 그 뼈 표면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관절액에 담겨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야만 그것이 이렇게 윤활되고 순환되면서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관절을 뭐라 그럴까요? 그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죠. 그렇지만 두 번 그 질문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그 얼마큼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네. 또 관절염 자체에 도움이 되는가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절염인지, 류마티성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그 관절염의 정도가 어떠한지. 예.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앓으신 분이 있고 예. 특히 약물이나 그런 물리치료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렇게 경미하게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동작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우선 첫째는 무거운 것을 안 들으시면 제일 좋겠죠. 네. 무거운 것을 꼭 들어야 할 경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꼭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같은 물건을 들면 한 사람이 들 때와 두 사람이 들 때 그 일이 반이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고요. 네. 그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꼭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장갑이요. 예, 이제 물건을 손으로 쥐게 될 때 이제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에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바닥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장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그 집안일을 하실 때 그 목장갑이라고 하죠. 예. 또 그 목장갑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장갑을 사용하시면 손에 들어가는 그 무리한 힘이 많이 줄어들 수 예.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을 쥐신 다음에 그 물건을 옮기실 때 손가락의 관절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물건을 쥐시고 예. 그 물건을 손이 아니라 팔뚝위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예. 특히 이제 이사 같은 거 이사하시면 박스가 요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하나 몇십 개를 옮기실 예. 때 그 손으로 계속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옮기시고 한 단계를 더 거치셔서 팔에 팔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옮기시는 것. 예. 그리고 물건 자체를 할 때 물론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절염의 그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 찜질법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많이 잘못하신 것을 제가 목격한 것이 문화적으로 한국 분들은 따뜻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예, 근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찜질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관절염이 거의 다 치료되어서 붓기와 통증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네. 뻣뻣한 증상이만 남게 되었을 때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관절 자체에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붓기가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찬 찜질을 하시는 것이 적합하고요. 예, 근육이 상처가 나서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하실 때는 이제 그 따뜻한 찜질 하시는 그 치료법을 사실상 물리치료에서도 사용하고요. 하지만 관절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찬 찜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관절염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절염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그 요약을 하는 그런 대답이 되겠는데요. 예, 평소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관절염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러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나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고 적절한 운동, 좋은 신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관절염을 예방하셔야겠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생긴다면 네. 그것을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가정이나 물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떠한 치료가 어떠한 시기에 필요한지를 깨달으시는 것이 알아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관절염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인 발. 하지만 평상시엔 잘 관리하지 않을 뿐더러 무신경하기 쉬운데요. 무더운 여름철 예쁘고 시원하게 보이는 샌들을 부담 없이 신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발의 피로를 자주 풀어주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